6번째 음주운전인데 네. 벌금형으로. 선처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선처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선처 사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안심하세요. 김석 변호사입니다. 김부장의 부장의 검사회전. 검사회전. 와 오프닝 너무 어색해 항상. 변호사님은 TV 출연도 네. 많이 하시고 새롭게 신문사에 쓰는 것도 있다고. 조선일보에 약간 주말에 글 쓰기로 했어요. 핫한 이슈가 생기면 그 핫한 이슈를 좀 법률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이런 게 법률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고 수사재판 실무에서는 어떤 식으로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써서 조선일보 독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제가 독자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변호사 일을 하면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변호사가 됐던 적들이 있어요. 이제 두 번째 변호사가 됐던 사건들만 약간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변호사면 뭐 1심에서 판결이 이렇게까지 받을 건 아닌데 형을 더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 찾아왔다. 이런 건가요? 두 번째 변호사가 되는 경우는 뭐 아무래도 첫 번째 변호사님하고 했을 때 결과를 조금 더 좋게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 두 번째 변호사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심의 결과를 조금 더 좋게 만들려고 한다든가 내지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든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이거 변호인을 좀 바꿔서 사건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럼 여러 사건들이 있을 텐데 오늘은 4가지 사건 총 다뤄보려고 하시는 거죠. 첫 번째가 6번째 음주운전 벌금 종결 사건이 있었다고요? 6번째 음주운전을 하셔서 인터넷으로 광고를 보고 어떤 법무법인을 선임하셨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6번째 음주운전인데 음주운전 집행유예 전력도 있고요. 음주운전 벌금 전력도 있고요. 좀 심각한 상황이셨어요. 그냥 본인이 스스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서 광고를 되게 잘하고 변호사 숫자도 되게 많다고 이야기하고 전관 변호사님들도 되게 많다라고 광고하는 그런 법무법인에 찾아가셔서 수임을 하셨대요. 그랬더니 뭐 수임료를 880만 원 주고 수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해서 수임을 하셨는데 고참 변호사님이랑 처음에 수임할 때는 이야기를 하고 근데 수임할 때 이야기한 것도 뭐 한 20-30분 정도 얘기를 하고 그 수석 변호사님이라고 하더라도 변호사 경력이 5-6년 뭐 이런 정도신 경우가 많아요. 880만 원을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을 하시고 변호사 선임하셨는데 그 밑에 한 1-2년 정도 돼 보이는 변호사님이 자기 사건을 맡아서 하더래요. 그런데 물어보는 것마다 제대로 대답을 못하고 대답해 주는 것도 영 신뢰가 안 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되면 큰일 날 것 같다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 법무법인을 그냥 계약 해지를 하십니다. 계약 해지하셨더니 이제 수임료 지출하셨던 880만 원을 전액 돌려받지 못하시고 일부만 조금 돌려받은 상태에서 그분이 아는 후배가 저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알려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을 수임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변호사님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나만의 선처 사유? 그분의 입장에서는 6번째 음주운인데 혈중 알코올 농도가 거의 뭐 0.1 근처에 있었어요. 이렇게 되면 심하면 실형 날 수 있거든요. 이산의 경우에도 음주운전 변론 패키지 같은 거를 첫 번째 변호사님이 이야기를 하더래요. 음주운전은 100%까지는 아니어도 99.9% 자백하고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술 먹고 바로 걸렸는데 어떻게 인정을 주문 안 해요? 나왔는데. 네, 그걸 어떻게 인정을 안 해요? 그러면 음주운전에서는 이 사람이 이런 잘못은 있지만 그래도 정상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실무에서 양형변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양형변론을 함에 있어서 음주운전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쓰는 그런 변론들이 있어요. 예컨대 뭐 반성문을 이렇게 쓰고 탄원서를 이렇게 하고 음주운전 근절하는 교육을 받고 음주 근절하는 그 정신과 치료를 받고 뭐 약물을 먹고 차를 팔아버리고 어디 가서 봉사활동을 하고 이런 식의 음주운전 양형변론 패키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그리고 자기 뭐 대리운전 평상시 운영했다고 하면서 대리운전 내역 쫙 뽑아오고 내는 거죠. 뭐 이게 이제 되게 흔하게 통용되는 음주운전 양형변론 패키지인데
실제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느냐? 거의 안 미칩니다. 그럼 뭐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는 나한테만 있는 특별한 양형사유가 안 돼요. 누구에게나 있는 양형사유고 범죄를 저지른 후에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에 아니 범죄 저지르고 나서 잘못했다는 얘기 누가 못하게. 선처를 받으려면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데 나한테만 있는 선처 사유가 있어야 돼요. 나만의 선처 사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찾느냐 못 찾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변호사님은 대화를 통해서 그걸 찾아주는. 이거 찾을 때까지 계속 미팅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못 찾으면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6번째 음주운전한 사건의 경우에는 잘못했죠. 예, 잘못했는데 안타까운 사정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을 처벌하는 제일 큰 이유가 뭐겠어요? 위험해서 처벌하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이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신뢰가 가야 선처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두 가지의 이슈가 있었던 거예요. 술 마신 경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이런 부분이 약간 좀 안타까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무슨 사고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음주단속에 걸린 것도 아니었어요. 그러면 걸린 시간이 언제였으면 아침이었습니다. 아침. 오래간만에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친구가 자기 너무 힘들어서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는 얘 그냥 가만두면 좀 무슨 일 내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 그러지 말고 나랑 같이 아침 먹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을 먹었어요. 해장국집에서 계속 소주를 드시더래요. 친구분이. 그러니까, 자기는 야 그러지 마라 하면서 이렇게 짠 부딪혀주는 정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시끄럽게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나 봐요. 근데 이제 자기는 짠만 이렇게 좀 해주면서 야 너도 한잔 해라 이러니까 조금씩 먹었대요. 그렇게 해서 다 합쳐가지고 소주 한 2-3잔 정도 먹은 것 같대요. 상대방 친구는 거의 한 3-4병 먹고. 네. 근데 이 사람은 그날 아침에 차를 갖다 줘야 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좀 다친 거예요. 아침에 차가 좀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는 병원에 이제 빨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차를 몰고 가야 되겠는데 지역 자체가 대리기사가 올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외졌다 보니까. 근데 이제 이분이 자기 집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진 않았어요. 이건 가깝고 아침이고 뭐 뭔 일 있겠냐 이 한적한 곳에 음주단속할 가능성 0이고 그래서 운전하고 갔는데 식당에서 시끄럽게 떠드는 거를 기분 나쁘게 듣고 있던 다른 손님이 신고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분이 경찰에 단속이 돼요. 이런 사정이 됐고 그 전에 있었던 음주운전은 또 어떤 거였냐면 이분이 사업이 한번 망해가지고 외떨어진 곳에서 집이 있었던 때가 있었던 거예요. 차를 꼭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러다 보니까 잘한 거 하나도 없지만 아침에 나오다가도 음주단속을 한번 걸리시기도 했고 그러니까 전날 먹은 술 때문에 걸리는 거죠. 또 한 번은 나름 대리기사 부른다고 했는데 대리기사가 안 오니까 자기가 그냥 몰고 가버리는 거죠. 다음날 도대체 나오기가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걸렸던 음주운전들이 있었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죠. 잘한 거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분이 그 후로 사업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이사를 와요. 지하철역 바로 옆으로 이사를 와요. 그 다음부터는 음주운전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6번 음주운전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사 오고 난 후에는 음주운전 같은 거 전혀 없고 그리고 이 사람 입장에서 재범할 가능성이 되게 낮은 상황이기는 했어요. 여기에다가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사람이 특정이 돼서 제가 뭐 말씀드리기는 약간 좀 곤란한 다른 사정들도 좀 있었거든요. 음주운전한 동기라든가 술 먹은 동기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런 것들이 종합이 되니까 검사님도 그래 뭐 잘한 건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이번에 한 번은 기회 줄만한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약식 기소를 하고 해서 벌금형으로 종결시켜 주셨어요. 6번째 음주운전인데 벌금형으로. 실제로 이렇다라는 거를 증명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선처받으려면 관심을 받아야 돼요. 관심을 받아서 이 사건 처리할 때 뭐가 어떻게 흘러가서 뭐가 어떻고 이런 게 좀 안타깝고 막 아른아른 해야지 선처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음주운전 변론 패키지 뭐하고 내면 아무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어요. 관심도 없으니까 선처받을 수 있는 요원합니다. 그러면 변호사님의 강점은 첫 번째로 나만의 선처 사유가 나올 때까지 미팅을 진행하면서
뽑아내준다. 맞아요. 그 선처 사유가 있을 때까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특별한 선처 사유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특별한 선처 사유가 없는 경우라는 건 뭐냐면 도저히 실형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도 있어요. 음주운전 사건에서. 그런 경우에는 찾아서 실형 1년 나올 거를 실형 8개월이나 이렇게 줄여봅시다. 이렇게 현실적인 얘기 해줘야 돼요. 그리고 관심을 받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맞아요. 어떻게 하면 관심 받을지까지도 아시겠네요? 어떻게 해야 관심 받는지를 아는 거예요. 이거를 정말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관심 받을 수가 없어요. 그 880만 원 주고 선임하신 변호인들의 변호인 의견서를 보면 7, 8페이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혐의 사실이 뭐다? 자백합니다. 이런 변론 패키지가 있습니다. 끝. 아주 드라이하죠. 이건 관심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누구든 그렇게 할 텐데. 이 6번째 음주운전 하셨던 분 저희 사무실은 의견서를 30몇 페이지를 냈어요. 30몇 페이지요? 그래서 제가 검사님을 찾아가서 설명했어요. 왜 이 사람이 아침부터 술 먹었는지, 왜 이 사람이 그때 운전했었는지, 옛날에 음주운전했던 거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런 게 있어요. 법원과 검찰이 쓰는 문체와 어투와 워딩과 구조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판사나 검사는 어마어마한 양의 서류를 검토합니다. 그러면 정말 바람같이 봐요. 그 바람같이 볼 때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써있고 제출했고 판사나 검사가 읽었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실인 거예요. 아, 머릿속에 안 남으니까.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물어서 저를 찾아오셨고 이렇게 사건을 종결을 했죠. 근데 그분은 그나마 다행인 것이 수사 중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수사 중간에 찾아오셔서 시정할 기회가 있었죠. 아, 다행이다. 그래서 빨리 시정을 해야 결과가 더 내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좋은 결론을 내셨고 뭐 지금도 가끔 연락하세요. 그럴 것 같아요. 6번째 음주운전인데 맞아요. 벌금으로 네. 끝났으니까. 그렇게 하곤 했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